관세. 우리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단어죠. 특히 무역전쟁이라거나 국내 산업보호 같은 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관세라는 게 우리 경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아주 다를 겁니다. 한 나라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딱 결정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지난 150년 동안의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한 한 연구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이야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가 보죠. 우선 기존의 경제 이론, 그러니까 관세가 비용 인상 충격을 일으킨다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이론을 비용 인상 충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기업들은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넘기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어때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경제학자들한테는 이게 늘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비슷해요. 관세가 올라서 물가가 뛰는 건지, 아니면 원래 경제가 안 좋아서 물가가 뛰는 상황에 관세를 올리는 건지, 이 원인과 결과를 딱 분리해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연구자들이 그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놀랍게도 1870년부터 시작하는 무려 15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의 스케일이 이번 분석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연구자들이 발견한 건 정말 기발한데요. 바로 미국 정치사 안에 숨어 있던 일종의 자연 실험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두 거대 정당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1940년대 이전에 공화당은 주로 산업화된 북부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높은 관세를 주장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농업이 중심인 남부를 기반으로 해서 값싼 수입품을 원했기 때문에 낮은 관세를 선호했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나빠졌을 때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정반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휙휙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정치적인 줄다리기 덕분에 연구자들의 말처럼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관세 변화가 거의 무작위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덕분에 드디어 다른 요인들을 싹 걷어내고 관세 변화가 가져오는 순수한 효과, 그 진짜 인과관계만 딱 떼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결과입니다. 이 강력한 역사적 데이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150년의 데이터가 보여준 첫 번째, 명확하고 일관된 결과는 뭘까요? 바로 관세가 오르면 실업률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데이터는 관세를 올리고 나면 실업률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여기입니다. 똑같이 관세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던 비용 인상 이론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역사적인 증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높은 관세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미국에만 해당되는 특이한 현상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프랑스, 영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시기에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비용 인상 충격이 아니라면
대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내놓은 새로운 설명은 이겁니다. 관세는 특정 상품의 비용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총수요, 그러니까 씀씀이에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마치 경제 전체에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연쇄반응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관세가 오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쫙 깔립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고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자리는 줄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드니 물가도 오르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됩니다. 연구를 보면 실제로 관세가 오른 뒤에는 주가가 하락하고요.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표는 확 커지는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는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관세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속 페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에 훨씬 가까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50년의 데이터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관세가 경제의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무역 정책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까요?